6번은 이제 뭐 문제도 풀어주겠지만 그 내가 이제 고1 애들 RPM으로 확통 이제 순열조합 진도 나갈 때부터 좀 조심할 포인트가 있어서 한번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하려고 한번 풀어주는 건데, 자 문제는 단순해. 얘들아 12명이 있는데 A조에 7명이랑 얘들아 B조에 5명이 이렇게 좀 있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12명 중에 얘들아 4명을 선택을 할 거야. 순서는 없어. 얘들아 4명을 뽑기만 할 건데, 그 중에 얘들아 이제 근무조 A와 근무조 B에서 적어도 얘들아 한 명씩 선택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 너희가 이제 이 문제 올바른 풀이는 전체 확률 1에서 반대 경우를 좀 뺄 거야. 여사건의 얘들아 경우에서 확률을 좀 빼는 형식으로 갈 건데, 분모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얘들아 분모는 12명 중에 4명을 뽑으니까 12C 4가 되는 거 맞니? 그래서 분모는 12C 4인데, 자 우리가 이제 분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올바른 풀이는 이거야. 야 A랑 B에서 적어도 한 명씩이 선택을 해야 돼. 그거의 반대말은 A에서만 다 뽑히거나 B에서만 다 뽑히는 거 우리가 빼주면 되니까 그냥 바로 써볼게. 얘들아 전체 경우의 수분에 A에서만 4명이 다 뽑히는 게 7C4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얘들아 전체 경우의 수분에 B가 이제 5명이 있으니까 5명 중에서만 4명이 다 뽑히는 확률을 빼주면 되니까 요게 이제 올바른 풀이가 되고, 요게 얘들아 이제 이 문제 정답이 지금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겠니? 근데 이제 그 많이들 실수하는 풀이 중에 하나가,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풀어. 그러니까 A랑 B에서 적어도 한 명씩이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푸는 친구들. 자 내가 지금 푸는 풀이는 틀린 풀인데 왜 틀린지를 너희가 한번 좀 잡아봐봐.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12명 중에 4명 뽑을 거니까 12C4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A조에 7명이 있으니까 일단 안전하게 A조에서 한 명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B조 5명 중에서도 한 명을 데리고 와. 그러니까 총 4명 뽑아야 되는데 A, B조에서 각각 한 명씩 데리고 온다 이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럼 총 4명 중에 얘들아 2명 데리고 왔으니까 앞으로 몇 명 더 데리고 오면 돼? 2명 더 데리고 오면 되는데, 이미 A조, B조에서는 한 명씩 데리고 왔기 때문에 어디서 데리고 오든 이제부터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니? 그럼 12명 중에 2명이 이제 없어진 경우니까 이제 몇 명이 남아있어? 10명이 남아있어서 내가 이미 하나씩 데리고 왔으니까 10명 중에 2명만 이제 더 데리고 와버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얘들아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게. 되게 많이 나오는 오류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자 지금 봐봐. 빨간색 풀이 같은 거 좀 적어놓고서 너희가 6번 밑에다가 이게 왜 틀렸는지까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 빨간색의 값은 답보다 확률이 더 커, 혹은 경우의 수가 더 많다라고 좀 봐줄 수가 있어. 경우의 수 자체가. 그래서 빨간색 풀이는 얘들아 틀린 풀이가 되는데, 자 빨간색 풀이가 틀린 이유는 우리가 얘들아 A조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A조에 7명이 있으니까 A1, A2, A3, A4, A5, 6, 7까지 이렇게 7명이 있고, B조에 5명이 이렇게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7C1로 A조에서 한 명을 뽑을 때 만약에 A2가 뽑혔다라고 치자. A2가 먼저 뽑히고, 그 다음에 5C1의 얘들아 경우의 수에서 만약에 뭐 B1이 뽑혔다. 이렇게 내가 가정을 좀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너희가 10명 중에 2명을 추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먼저 뽑아놓고 나중에 얘들아 네모가 이런 식으로 뽑혔다. 뭐 이런 케이스가 분명히 빨간색 위에 있는 분자 경우의 수 안에 이런 케이스 있겠지. 처음에 이제 A2, B1 뽑아놓고 나중에 2명 추가가 A4, B5 이런 케이스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너희가 알다시피 이 문제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 일단 내가 얘들아 순서에 상관없이 아무튼 몇 명을 뽑기만 하면 돼. 4명을 뽑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빨간색 풀이의 오류는 뭐가 되는 거냐 하면, 얘들아 지금은 A2가 먼저 뽑힌 후에 누가 나중에 뽑힌 게 되는 거야. A4가 나중에 뽑힌 경우의 수가 되는 거 맞아. 그 밑에도 얘들아 B1 다음에 B5가 얘들아 뽑힌 경우의 수가 될 텐데, 야 분명히 얘들아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니? 처음에 7명 중에 한 명을 뽑을 때 A4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처음에 5명 중에 1명을 뽑을 때 B5를 먼저 뽑았다 치자. 그럼 나머지 얘들아 10명 중에 2명을 뽑을 때 그 다음에 얘들아 A2랑 B1을 뽑았을 수도 있잖아. 맞니 얘들아? 그 두 개가 다른 것처럼 계산돼 있지만 결과적으로 얘들아 어때? 빨간색으로 내가 선택하는 경우의 수나 보라색으로 얘들아 선택하는 경우의 수 두 개가 얘들아 어때? 같은 것으로 봐줘야 되는 거 맞아? 근데 빨간색 풀이는 의도치 않게 얘들아 어때? 순서가 매겨져 버리게 된단 말이야. 이 문제는 순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맞니 얘들아? 우리가 의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순서를 너희가 매겨버리게 된 거지. A1이 먼저고 A2가 먼저고 A4가 나중이냐? 아니면 반대로 얘들아 A4가 먼저고 A2가 나중이냐? 이렇게 너희가 얘들아 실수로 순서가 없는 문제에 순서를 매겨버리게 되면 당연히 얘들아 경우의 수 혹은 확률값이 원래 답보다는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니? 없는 순서를 매겨버리게 됐으니까. 그래서 되게 유명한 어떤 그 내용이야 얘들아. 고1 때부터 배웠던 내용인데 아무튼 6번 문제는 파란색이 올바른 풀이인데 밑에 있는 풀이가 얘들아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내가 항상 걱정하는 거는 그냥 별일 없이 시험장에서 파란색처럼 풀어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또 잘못된 방향으로 얘들아 갈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 너희가 내가 틀렸구나 빠져나올 수가 있어야지 돼. 알겠니 얘들아? 그리고 내신에서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올바른 풀이가 아닌 뭐 잘못된 풀이를 했을 때 이게 얘들아 보기에 없을 가능성이 되게 크단 말이야. 그러면 니네 얘들아 풀었는데 보기에 없으면 이렇게 멘탈 나가는 경험들은 3월 모의고사 보면서 해보지 않았니 얘들아? 그랬을 때 침착하게 좀 찾아줄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6번 문제는 좀 자세하게 좀 풀어봤어요.